여러분 중에서 일렉트로닉 페르소나가 없는 분 계신가요? 겹쳐서 보여주세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저기 관광이나 이런 목적으로 시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이거는 나이에 대한 편견은 아니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전혀 다른 방식의 페르소나를 몇 개씩 갖고 다녀요. 사람들한테 내 목소리, 내 사진 같은 걸 보내달라고 해서 홀로그램을 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몸이 없는 디지털 일렉트로닉 페르소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 명의 시민의 이름, 아니면 시민의 권리로서 인정을 해주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와 그 당시의 기술과 그 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인식 이런 거랑 아주 많이 깊이 있게 연관이 되어 있는 존재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 뉴스라는 것 같아요. 뉴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저희는 이 기술과 사회라는 것이 정보의 양식이라는 거에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고 그 부분에서 저희는 변화를 느끼기도 하고 위기를 느끼기도 하고 가능성을 보기도 하고 그런 식의 역사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만 나오고 이게 형한시 장면입니다. 일본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그분들의 보기 흉한 데모죠. 근데 이건 결국은 지금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권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시킬 거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훨씬 더 지금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처참한 이야기인가 싶어요. 이제 와서 성찰을 보면 인터넷이 과연 우리 도구인가? 민주주의의 도구 맞나? 저는 스마트폰 연구를 하는데요. 스마트폰 연구를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스스로에게도 무지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기본적으로 성찰적인 리터러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 기술이 내 삶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변화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해야 된다. 우리 삶에 이미 들어와 있는 기술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지의 영역이라는 거에 저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하는 것이 가짜뉴스가 나쁘니까 가짜뉴스를 극복한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이 정보 양식이 변화하고 이 기술의 시대에서는 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이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과연 조금 답을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직업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기자로 뽑는 경우도 많잖아요. 기자라는 직군이 계속 생존을 하고 또 AI와 다른 기 또는 그런 걸 모색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더 대체적인 힘듦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체의 의지를 갖고 있는 맥락을 읽거나 윤리일 수도 있고 의지일 수도 있고 사상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결합시키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아주 심층적인 어떤 그런 리포트를 가면 갈수록 그 정보가 갖고 있는 맥락 자체가 팩트보다는 기자가 갖고 있는 어떤 주체적인 사회를 변혁하겠다는 의지라든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맥락을 읽는 나의 관점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일을 하는 기자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